Passionately. 오늘 저녁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Seriously,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건 사법부가 실수하는 거다 수준이 아닙니다. 우인성 판사 같은 특정 판결들을 보면 이건 명백한 법 왜곡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 왜곡죄 도입 같은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온 천하에 증명한 셈이죠. Confidently,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정 판사를 좌표 찍어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명백한 사법부 흔들기입니다. Confidently, 진보 진영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라 환호하고 불리하면 사법 적폐라며 개혁을 외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thoughtfully,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군요. 다만 특정 판결에 대한 찬반을 떠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검을 특검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calmly,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판사나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개혁 요구보다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Passionately. 사법부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건축 국평 아파트가 4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건 명백한 정책 실패고 민심이 폭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Seriously, 펜앤마이크 TV에서 들끓는 여론에 결국 한 수 접은 이재명이라고 보도하던데 결국 정부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닙니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더 과감하고 확실한 공급 대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Confidently, 한 수 접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만 퍼붓는 정책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미 예견된 참사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Confidently,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정도입니다.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calmly,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에게나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thoughtfully, 중요한 것은 실패냐 성공이냐는 정치적 낙인이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부분은 없는지 냉철하게 복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thoughtfully, 이렇게 사법부나 부동산 문제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나라는 왜 이리 정치 유튜버가 흥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 현상이 과연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일까요? Confidently,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정치 유튜버들이야말로 기존에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더 쉽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광장이 열린 겁니다. Confidently 오늘만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 제명, 반대 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팬덤의 결집과 목소리를 기존 언론이 제대로 담아냅니까? 저희가 바로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Passionately. 순기능이요.
저는 심각한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정치 유튜버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노골적인 혐오 발언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돈벌이에만 급급할 뿐 건전한 토론 문화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Seriously, 이는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밀양 사건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무책임한 폭로와 선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정치 유튜버의 영향력 증가는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위기 신호입니다. 까암리 양쪽의 지적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 유튜버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을 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의 확산, 극단적 진영, 논리 강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Thoughtfully, 결국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Passionately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Confidently,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올바른 정책만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almly,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 모두 결국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